네, 두 번째 동영상 이어서 함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알아볼 거는 이제 1등 시민이라는 개념인데요. 1등 시민은, 어, 특정 그 변수에다 어떤 걸 할당하거나 인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로 값을 할당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1등 시민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A는 10. 근데 실상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B는 20. C는 뭐, hello. D는 true, 그 다음에 E는 none. 자, 이게 다 1등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뭐 10.10, 뭐 10,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실수도 변수에다 대입할 수 있죠. 그리고 20도 B에다 대입할 수 있고요. 문자열도 전달할 수 있고, true도 전달할 수 있고, none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1등 시민이라는 거예요. 1등 시민.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이게 변수에다 전달할 수 있으면은 결국 함수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매개 변수에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함수에도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g라는 변수에 이제 f를 대입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f라는 함수에다가 a도 전달할 수 있고, f라는 함수에다가 b도 전달할 수 있고, f라는 함수에다가 c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실수라든지 뭐 헬로우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뭐 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요 A라는 매개 변수에다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1등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변수에다가 대입할 수도 있고 매개 변수로도 전달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1등 시민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파이썬은 모든 것을 객체 취급하기 때문에 뭐도 함수도 1등 시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함수에 대한 고급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1등 시민이라는 개념부터가 출발점이에요. 조금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어, 1등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다시 a라는 변수에다 그럼 뭘 대입할 수 있게 되냐면 f라는 함수 자체를 대입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원래 a가 이제 요거였는데 a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f를 대입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a에 f를 대입을 했으니까 a도 뭐냐면 요 함수를 실행하는 요거를 실행할 수 있는 변수에다가 f 자체를 대입했기 때문에 a도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에다가 high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value high라고 출력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죠. 자, a 자체가 이 함수를 대입했기 때문에 a도 이 함수가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함수를 1등 시민을 사용하는 예를 보면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함수가 첫 번째 함수 f, f2는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a에다 f1을 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a를 호출해 봤어요. 그 다음에 f2에다가 f를 대입했어요. f1이죠, 참.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헬로 월드가 두 번 출력이 되고 있는데, 자, 요 함수의 정의분은 호출이 되기 전까지 실행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분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보고 F1이라는 함수가 있고 F2라는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F1이라는 함수를 A에다 대입하고 그 A를 호출하는 건 방금 전에도 해봤듯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A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F2에다가 F1을 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F2에다가 F1을 넘기면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여기로 인자로 받은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죠. 그죠? 실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F2를 호출하는데 거기다 F1을 넣어서 호출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는 내부에서 전달받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요런 특징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파이썬이 좀 배우기 쉬운 언어이긴 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1등심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내부 함수는 함수 안에 정의된 함수예요. 네. 함수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함수 정의가 있죠? 이제 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함수를 정의하고 있죠. 요게 내부 함수예요. 얘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함수를 이제 여기도 정의 보니까 이 함수 안에서 얘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호출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인자를 네 개 변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A를 여기다 전달을 해주고 A를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자, 이 A하고 B라는 이제 네 개 변수가 있는데 이제 A를 넣어서 이 내부 함수를 실행하고 있죠. 이 A에 있는 값은 뭐로 전달할까요? C로 전달하고요. 그러면 이 받은 값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리턴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A의 제곱이 리턴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B를 하는 꼴이 되겠죠. 여기서 전달받은 B를 이제 더하는 꼴이죠. 그럼 이 함수는 결국 이 아우터 FN이라는 함수는 결국 뭐를 하냐면 이 A의 제곱 플러스 B를 해주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2하고 3을 놓으면 2의 제곱 4 플러스 3에서 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용어상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부 함수는 이렇게 함수 안에 또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부터 자, 이제 해보면 7이 나오죠.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똑같은 코드예요. 근데 굳이 어, 인어함수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좀 억지로 만든 예제이긴 해요. 어쨌든 인어함수 안에서만 이제 선을 쓰는 거다.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사실 인어함수 자체로 쓰기보다는 파이썬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클로저 때문에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클로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클로저는 이제 내부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 클로저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클로저. 그래서 이 클로저가 뭔지를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가 아마 이제 가장 핵심이 된 이 동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클로저라는 걸 거예요. 1등심이라는 개념이 기본이 되고요. 이 클로저를 이해하는데 1등심이라는 개념이 기본이 되면서 또 클로저라는 개념도 같이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로저는 그럼 도대체 뭔지 볼게요. 외부 함수의 매개 변수 및 변수의 값을 내부 함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클로저예요. 즉 뭐냐, 외부 함수가 종료되더라도 외부 함수의 컨텍스트를 이 내부 함수에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이 컨텍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근데 아까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이제 봤었죠? 함수 호출할 때 스택 구조를 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메인 프레임이 이제 먼저 들어오고 그 위에 함수가 호출되잖아요.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게 스택 공간에 뭐뭐가 쌓인다고 했죠? 필요한 변수들의 공간이 이렇게 쌓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변수들의 공간, 요 공간이 일종의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요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런 컨텍스트들이 쭉 있는데 얘가 이제 함수 호출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사라졌잖아요, 얘가.
빠져나갔다고 했죠. 즉 근데 외부 함수가 종료가 되면 얘네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내부 함수의 이런 컨텍스트를 외부 함수가 가지고 있던 컨텍스트를 내부 함수 계속 기억을 하고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말로는 아직 아마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저를 활용하는 예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죠. 여기 보면 이제 make 로고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매개 변수로 태그라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로그라는 함수, 이 내부 함수로 되어 있는 로그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메시지라는 매개 변수를 받으면은 위에 있던 태그를 대문자로 바꾸고 그거를 메시지와 연결을 해줘서 출력해 주는 함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또 뭘 리턴하고 있냐면 이 내부 함수 자체를 리턴하고 있어요. 함수는 아까 1등 시민이라고 했죠. 1등 시민이니까 이 로그라는 함수를 리턴하면 어딘가로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로그라는 함수를. 자, 그럼 볼게요. 얘네들이 동작하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make 로거 이 함수가 지금 호출이 됐어요. 그리고 error라는 인수를 태그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함수 정의부는 실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함수 정의부는 실행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실행할 게 요거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함수가 호출되면서 에러를 여기다 전달을 해주고 이제 로그를 리턴해 주죠. 즉 이 내부 함수 자체를 리턴을 해줘서 여기다 이제 에러 로고라는 게 이제 이제 변수에다 저장을 했어요. 일단은 지금은 로그라는 함수, 내부 함수를 이제 리턴 받아서 지금 에러 로고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호출이 되죠. 같아요. 태그로 info라는 값을 전달을 해주고 이제 로그라는 함수를 이제 인포 로거에다가 이제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에러 로거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에러 로고를 호출을 하는데 이 에러 로고는 뭘 지금 저장하고 있죠? 요 내부 함수 자체를 리턴 받아서 저장을 했죠? 요 기능을 하는 함수를 이제 요 호출을 하면 요거를 이제 실행하는 함수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메시지에다가 뭘 넣고 있는 거예요? 하이를 넣어서 이제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자, 하이라는 게 이제 메시지는 하이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태그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우리 요 위에서 이제 얘는 호출이 끝났고 요거는 호출이 끝났잖아요. 외부 함수 make 로고는 호출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그가 원래는 태그는 외부 함수에 있던 이제 정보인데 아까 콜스택의 개념에서 이제 외부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사라졌을 텐데 이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즉 에러를 대문자로 바꿔서 메시지와 결합해서 이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매개 변수로 태그를 전달을 받았었던 이 에러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에러 플러스 하이 그러니까 에러를 대문자로 바꾸고 콜론 찍고 하이를 출력해주는 그렇게 결과를 내게 돼요. 즉 이게 바로 클로저예요. 요게 외부 함수가 가지고 있던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태그라는 변수에서 그죠? 이게 바로 클로저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클로저. 자, 그래서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헬로우를 출력하게 되면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이 태그가 아까 전에 호출했던 인포 기억을 하고 있죠. 이 컨텍스트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변수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클로저다. 자, 한번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to make 로거
저 에러 로고만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 컨텍스트 에러를 여기다 전달받았던 태그의 컨텍스트를 기억을 하고 있죠. 네. 요게 이제 클로저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들더라도 이 클로저라는 개념이 내부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의 언어에서 이 클로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클로저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실 이제 점점 프로그램을 많이 짜다 보면 클로저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제 언어에서도 이렇게 클로저 기능들을 많이 쓰는데, 클로저를 좀 많이 쓰는 편이니까 파이썬에서 여러분들도 클로저를 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좀 이해를 하는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주제를 좀 쉬운 걸로 바꿔서 이제 람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람다 함수는 중요한 거는 단일문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함수인데, 단일 문장 하나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함수를 함수 같은 걸로 익명 함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이제 람다 함수예요. 람다 함수 좀 이걸로 보면 이제 이게 왜 필요하지 하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왜 필요하냐? 그럼 함수 호출할 때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었죠. 함수가 1등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함수를 이렇게 전달받는 이제 뭐 함수를 전달받아서 df 이 함수를 이제 뭔가 여기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fn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여기다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달받을 함수를 여기다 넣어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위에서처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def 해가지고 함수 정의해서 그걸 여기다 넣어주고, 또 df에서 함수 정의해서 그걸 여기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그러면은 간단하게 빨리 뭔가 함수를 그냥 요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냥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 요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람다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람다는. 그래서 람다 함수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냐면, 앞에 람다라는 키워드를 붙이고요. 필요한 함수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면 돼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요. 그리고 단일문이잖아요. 문장 하나가 와요. 뭐 여기는 이제 매개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뭐 문장을 실행을 하겠죠. 그럼 문장 하나가 오게 되죠. 예를 한번 볼게요. edit라는 함수가 이렇게 워드 리스트, 이제 뭐 문자들의 리스트를 받는 거고요. 이제 이거 함수예요. 이게 에디터라는 함수를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자, 그냥 워드 리스트에서부터 단어를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에디터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리스트 컴프리헨션이죠.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이렇게 toOff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toOffer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워드를 받으면은 이제 워드를 대문자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워드 리스트가 있을 때 에디트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워드 리스트는 얘가 되겠죠? to 어퍼를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에디터는 이제 to 어퍼라는 함수 자체를 받았고, 그거를 실행시키면서 워드를 넣어주니까 요게 이제 에디터가 to 어퍼가 됐으니까 각각 워드들을 가지고 와서 얘네들 전부 다 뭘로 바꿔주는 거야? 대문자로 바꿔주겠죠. 그렇죠? 실제로도 결과가 이제 대문자로 바뀐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어때요? 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다 함수를 넣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정의를 해야 되죠. 만약에 다른 기능을 함수를 넣고 싶다 하면 여기 또 정의해서 여기다 이제 위에서 또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여기 정의해주는 과정이 필요 없이 즉석에서 만들어서 넣고 싶은 거예요. 보면 이제 기능도 간단하잖아요. 단순히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람다 함수를. 에디트, 자, 요거 똑같이 봤는데 이제 여기다 그냥 즉석에서 쓰는 거예요. 람다 키워드 필요하다고 했죠. 람다 함수는 람다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매개 변수 몇 개 필요해요? 하나 필요하죠? 워드. 그리고 워드는 워드.어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요거를 여기로 넘겨주고, 그럼 요 람다 함수에다가 각각 단어들을 넣어서 그거를 다 대문자로 바꿔서 이제 출력하게 되겠죠. 그죠? 람다 함수의 특징은 또 뭐냐면 단일문으로 구성을 하되, 여기 있는 요 구문 있잖아요. 리턴 구문이 안 보이죠? 그냥 이건 자동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람다 함수의 특징은.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몇 가지를 더 좀 보여주면서 이해를 더 돕도록 하죠. df edit라는 함수가 있는데, word list 에디터를 넣고요. 이거는 에디터에 있는 에디터 전달받는 함수, 에디터로 전달받은 함수를 실행시킨 결과를 이제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함수를 만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람다 함수만 써볼게요. result 1에다가 r1이라고 하죠. r1에다가 워드는 만들어 놔야겠네요. 뭐 AA 뭐 AA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BB B CC C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죠. 자, 나는 리스트 1에는 이 워드 리스트를 에디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워드를 받아서 그거를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서 이제 에디트를 할 거야. R2에는 얘는 전부 다 여기 있는 애들을 소문자로 바꿔서 이제 R2는 넣을 거야. 그래서 R1은 프린트를 해보고요. R2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R3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번엔 에디트 WL인데 람다 W의 첫 번째 요소가 A면은 A거나 또는 W의 첫 번째 요소가 B인 결과. 참 이게 아니죠. 파이썬 5 하죠. 자, 요런 결과. 한마디로 지금 보면은 이 W라는 글자 맨 앞에 있는 글자가 A면은 true고요. 또는 B면 true가 되겠죠. 그럼 그 외에는 false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워드를 가져와서 결과를 넣었을 때 여기가 처음 시작이 A거나 B면은 true가 될 거고,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러니까 true, false로 바꾸는 거죠. 첫 글자가 A, B인 것만 이제 true인 걸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R에서 한번 보죠.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워드 리스트를 에디트해서 요 간단한 요 함수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쓸 함수들을 여기서 매번 DEF를 해서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람다 함수를 제공을 해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동영상은 또 이걸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데코레이터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